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된 지 3년 만에 처음 자필 편지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선을 한 40여일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상당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문인철 평론가님 일단 이게 미래통합당 지금 보수 진영에 여러 정당이 있는데 그중에 미래통합당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손을 들어준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자유공화당 예. 김문수 대표와 조원진 공동대표죠. 예. 그리고 친박신당 홍문정 의원이 있죠. 예. 자꾸 여기서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또 뭐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됐었고요. 네. 근데 그것은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보수가 4년 만에 뭉쳤는데 네네. 오히려 이게 보수 분열이 될 것 같다. 네. 그렇다고 이 자유공화당이나 친박신당을 대통령께서 밀어주기는 참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박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 대구 경북 지역 또 태극기 세력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옥중 편지가 공개된 시점도 참 미묘한데 정치적인 셈법이 당연히 없을 순 없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고요.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시점도 절묘한 타이밍을 선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처음은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전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총선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지금 현 집권 여당이나 지금 청와대에 대한 비판의식이 굉장히 높을 때입니다. 특히 네. 마스크 대란으로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네. 얼마 전에는 또 공교롭게도 신천지 관련해서 박근혜 시계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증서를 줬다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기 된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고향인 대구 경북에 가장 피해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지지자들에 향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명확하게 피력을 하고 총선에 보수가 분열돼서 그 총선에 실패하는 모습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세웠다고 보이고요. 네네. 절묘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약간은 좀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3년 만이거든요. 2017년 정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적인 메시지 이후에 형사재판을 받는 내내 공개적인 어떤 대국민 메시지는 없었는데 이 총선을 앞두고 이 혼란 시기, 위기 시기에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실제 다른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 친박신당의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이 부분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이른바 친박 의원, 현역 의원이든 원외 인사들이든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다른 정당으로 가는 거를 묶는 역할은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에 득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면이 큰 것 같아요. 예. 공천 탈락자들이 신당으로 간다 할지 자유공화당으로 간다 할지 또는 무소속으로 간다 할지 네. 그런 이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질 참이었죠. 또 네. 이렇게 선언한 의원들도 있었고요. 네네. 그런데 그런 길을 가는 거에 대한 보수가 네. 일단 차단을 했지 않나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표가 분열되는 것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옥중 서신이 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이제 통합을 한다는 명분 아래 공천도 주고 막 그럴 텐데 결국은 도로 친박당 아니냐. 그리고 4년 전 통합당이 선거에 진 것은 청와대 공천 개입과 그리고 진박 간별사들이 국민의 눈을 찌푸리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마음이 떠나가지고 실패를 했었고 패배를 했었는데 이제 다시 옥중 편지로 인해서 다시 진박 간별사가 나타나고 또 그들이 할개를 친다면 결국 개혁적인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 떠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것은 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당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험대가 들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도층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수층은 결집을 시켜줄 것 같은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서 이제 촛불을 들었던 중도층들은 지금 여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당으로서의 어떤 통합된 모습, 혁신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분홍색으로 이제 색깔도 바꾸고요. 그렇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세우면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농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과거에 회귀시켜서 이 변화된 모습을 깎아내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의 분열은 방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도표 이탈에 있어서는 조금 미래통합당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 중도 지형에서 아직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형사 피고인인 과거의 대통령이었던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아직도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미래통합당이 해야 될 역할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이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입니다. 국정농단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선동에 전직 대통령이 나선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에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태도 묵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유민주 세력의 필승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반가운 선물이었습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 앞에서 결코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는 다시 한번 통합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네, 평론가님 여권에서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보수 야권은 친박 비박할 것 없이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자유공화당에서 미래통합당 공천 작업 중단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지분을 요구한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가 참 중요합니다. 지분을 과하게 요구하거나 하면은 또 그 통합당은 지력당 싸움이 되는 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박 간별사 또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공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 의심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될지 아니면 선거 연대가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진흙당 싸움을 제일로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들의 범여권이라고 부르죠. 이 정당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금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 들었지만 민생당 같은 경우도 고도로 기획단 정치공작석 발언이다. 정의당, 통합당 탄핵 이전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듯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정의당이요. 오늘 오후 2시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나요?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일부는 형이 확정이 돼서 실형을 복역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형이 확정된 형사재판이 끝난 사람이라면 선거권이 없는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나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려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 정치 개입을 했다라고 평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박근혜 대통령 옥중 편지를 보면 미래통합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대 야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통합 이렇게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누구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선거운동으로 평가되지 않고 정치적 의사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하면 실제로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어쨌든 기대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그러면 여당에서 도로 친박당이니 도로 새누리당이 그런 비판에서 전혀 자유할 수가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선거 감각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메시지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이 옥중 메시지 의미와 정치권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